네, 미국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 특집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관심이 진짜 크실 텐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전도사로 잘 알려진 오태민 작가 겸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 교수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도 넘겼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한 9,40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관심도가 굉장합니다.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 시나리오별로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과 암호 자산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최근 2, 3주 동안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도 넘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해리스가 반등을 하면서 역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으로 확정이 되면 그날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좀 너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하고 가상자산들 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트럼프 쪽에 앉으셨다고. 지금 교수님의 시각은 트럼프 쪽으로 기우셨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원체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 최근에 1억 간 것이 또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그렇다면 바로 그날 급등할 거라고 봐주셨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트럼프 쪽으로 지금 당장은 좀 우세하게 바라보세요. 교수님의 시각이요. 제가 뭐 미국 대선을 읽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55대 45쯤 보고 있습니다. 55대 45 네. 정도로 좀 보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체 이제 비트코인을 밀고 있잖아요. 네. 기사 보면 비트코인 탁 치면 비트코인 2억 간다 나오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2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당선됐을 때요. 원래 올해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하고 맞물립니다. 원래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래서 원래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2억은 돌파하고 그다음에 2억 5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게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네,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좀 강세의 흐름이 좀 전개될 거라고 봐주셨는데 이번에 올해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잖아요. 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승인이 되고 나서 자금 유입이 굉장했던 거로 들었습니다. 한 35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 ETF 승인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 SEC가 현물 ETF를 승인을 했죠. 네. 우리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0년 동안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작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가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명분으로 계속 반려를 하다가 올해 1월에 전격적으로 승인을 해서요. 모두를 깜짝 놀래켰는데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그 비트코인 구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알리면서 느낀 점인데 대체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도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 기준인 것 같은데 제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아도 그거를 거래소마저 직접 이렇게 계좌를 열고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맞습니다. 보관- 절차도 복잡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래소에 두거든요. 근데 원래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너무 이제 엄두를 못 내세요.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자들이 계속 그 금융기업들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업의 CEO들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토하는 게 나오는데 언론에 너무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ETF가 되면 정상적인 이제 주식처럼 거래가 되니까 얼마든지 그게 기존의 회계를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실물로 기업에서 보유하면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네. 잘못하면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 장벽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마음 놓고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고 간접적인 구입이긴 하지만 할 수 네.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좀 인식 자체도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했을 때 실체가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ETF 승인되고 이더리움도 ETF 승인이 됐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간다면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시각이세요? 늘리면 좋죠. 예, 좋은데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2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20만 정부가. 그 산 게 아니고요. 뺏은 거예요. 뺏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일에 쓰는 분들이 많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약 거래라든가 혹은 자금 세탁을 하다가 혹은 뭐 유사수신 같은 걸 하다가 정부한테 뺏기죠. 여태까지 미국 정부가 한 50만 개 이상을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30만 개 가까이를 시장에 던졌죠. 네. 지금처럼 시장이 좋으면 미국 정부가 팔았어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넘었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한참 헤맸잖아요.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아버렸어요. 독일 정부도 불법 스트리밍 회사로부터 압수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자료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부탄도 비트코인을 15,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부탄은 수력 발전으로 알게 모르게 여태까지 열심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 거예요. 수력 발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결국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도 결국은 정부나 이런 주류적인 지식인들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데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신규 산업에 대한 그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투자자 보호로만 본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자산을 담지 않는 게 네.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신규 산업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전혀 스탠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갖고 있는 20만 개를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잘 보면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미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새로운 산업으로 예.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게리 겐슬러 SEC 의장 같은 분들은 계속 투자자 보호라는 말을 완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인허가를 할 때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는데 투자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데 투자자 보호와 신규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이렇게 일종의 갈등 관계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좀 못하더라도 신규 산업을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탄보다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도 한국은행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비트코인을. 근데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기한 기록을 갖고 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행정부 수반이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한 최초의 사례고요. 네. 그리고 직접 언급하면서 욕을 했어요. 일종의 욕까지. 저주를 했죠. 네. 예. 그게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 한 일주일 만에. 근데 이분이 이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네.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공부에는 이건 완전히 제 추론인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큰 성인이 된 두 아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가는 디파이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어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설득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단지 표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표심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나머지 100만 개의 비트코인 채굴을 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한도인데 2,000만 개까지가 채굴이 됐어요. 앞으로 100만 개가 수십 년 동안 나오는데 그거를 미국이 다 채굴하자라는 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엔 버려지는 가스가
천지사방에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가스를 모두 액화해서 실어 나르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불순물이 있으니까 태워 버려요. 송유관을 깔거나 이런 것도 환경단체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석유는 쉽게 채굴을 할 수 있지만 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산 석유에 비해서 그닥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은 트럭에다가 채굴기를 싣고 가스가 버려지는 그곳에 가서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번에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채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석유 시추업자를 위해서 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죠. 다 알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표심만을 위해서 말하는 발언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 좀 실체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리스가 됐을 때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1억 찍었다가 꺾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해리스 되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선거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 보편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네. 하나의 관점은 이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이제 제시한 관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지 공화당의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딱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 대신 민주당은 바이든부터 해리스까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리스 자체가 어떤 표를 얻어서 민주당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선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의해서 됐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누가 의사결정을 하냐? 그 음모론을 보면 뭐 누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엘리트 관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리스가 된다면 어떤 어나운스를 한다기보다는 이 관료들이 준비했던 걸 하나씩 해나가겠죠. 무언가 이제 충신들이 옆에서 거들고 뭐 그렇죠. 이야기가 좀 오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민주당의 굉장히 높은 그 정치인들은 네. 비트코인이 북한이 사용하니까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꽤 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비트코인이 후퇴하지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계속 ETF도 승인이 났고 네. 그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한다는 거죠. 네. 예, 정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적지를 갈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네. 굉장히 시그널이 복잡하겠죠. 민주당이 된다면.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시그널이 단순할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접근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일로 간다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네. 계속 그 재임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안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스탠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강하게 가상자산을 하나의 신규 산업이다. AI와 버금가는 하나의 신규 산업이라 규정을 한다면 한국인들이 지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정부나 관료들도 뭔가 해야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압박감 속에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가격이 올라서 좋다기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가상자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와 무관하게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관료와 한국 정부가 바뀌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을 사내 만에가 아니라 아예 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 국내 증시에는 지금 악재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만 본다면 호재일 것이고요. 이 미국 대선 떼놓고도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블랙록이 계속해서 산다든지 이더리움 ETF가 부진하다는 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는 재료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자원이 있으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아주 비트코인 ETF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290여일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ETF 역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더리움 ETF가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예. 갔어요. 그 비트코인 ETF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금 ETF에서 빠져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금 ET에서 빠져나온 게 그대로 비트코인 ETF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에 대한 어떤 보완제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봐요. 그 기관이라든가 네. 그 돈이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금과 동일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출발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더리움은 신규 산업의 플랫폼을 주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걸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비상관 자산이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과 채권과의 관계가 좀 적은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으로 충분한데 네. 뭐 이더리움까지 우리가 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들어봐도 너무 어려워. 이게 과연 진짜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지 잘 모르겠어. AI는 직관적이잖아요. 사용해 보면 바로 알고. 근데 블록체인을 사용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여러분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딜사이트 TV에서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미국 대선 특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럼 비트코인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뭐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FOMC가 이제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우리 시간으로는 8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5bp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다가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이 원래 이렇게 거시 경제적인 거에 좌우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연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가죠. 예.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폭이 적어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에서 재밌는 상상을 해본 거고요. 그냥 원래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연속이 된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지금이 4차 반감기고요. 4년 전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고 비트코인이 여지없이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이제 대선에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 건데 늦춰지겠죠. 트럼프가 됐다면 바로 반영이 될 게 민주당 정부가 된다면 내년 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되든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겠네요. 그렇죠. 반감기라는 게 공급 쇼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채굴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1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대략 88배가 올랐어요. 네. 88배. 2차 반감기 때는 한 24배 정도. 3차 반감기 4년 전에는 우리가 뭐 6배, 7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폭락을 했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 보면 2.5배를 봅니다. 지금 가격 변동 예상표가 나와 있는데 이번이 4차 반감기였고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가격 변동을 예상해 본다면 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좀 어려워요. 반감기라는 개념이요.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 10분마다 새로운 코인이 나와요. 근데 비트코인 설계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재밌는 성격을 부여했는데 이게 계속 영원히 늘어나는 자산이 아니고 4년마다 이게 처음엔 50개씩 10분마다 나오던 게 25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년이 또 지나서 이게 12.5개로 줄어들었고요. 네. 6.25개, 그다음에 3.125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전 3.1 무한한 건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한 5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정부나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한정되어 있냐면 반감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100만 개라는 제한도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2,100만이라는 숫자가 딱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해보면 네. 앞으로 100년 동안 100만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일종의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공급자들이 살아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요. 반감기가 있고 나서 한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는 시장이 안 좋아요. 그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이 이제 전기를 들이고 엄청난 부지를 이제 임대해갖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얻는 건 비트코인이지만 임금이나 이런 건 비트코인으로 주기보다는 달러나 원화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해 왔었는데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데 못 버티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청산을 해서 네. 망하기 전에 이제 임금도 주고 임대료도 주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채굴업자들이 막 망해요. 그 영세한 채굴업자들이 다 망해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영세한 채굴업자들이 다 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6개월에서 걸리겠죠. 8개월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 그 관점에서 이제 반감기를 풀어 주신 건데 대표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비트코인 하면 사실 달러와의 이제 무언가의 좀 교환? 최근 들어서 이제 기축통화 관련해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달러의 대체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비트코인이요? 아, 역시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 발언 중에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국가 부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 그러면 달러처럼 쓰겠다. 부채 탕감하겠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직관적인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에서 죄송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코인들이 민간 업자들이 막 발행을 해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달러를 갖고 네가 마음대로 달러를 새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탄압을 해야 되고 실제로 탄압을 해요. 테더라는 업체를 계속 뉴욕 남부지검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네. 괴롭힌 지 한 7년 됐어요. 근데 완전히 금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누군가가 이 달러 토큰을 얻기 위해서 달러를 주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업자들은 이거를 달러로 갖고 있지 않고 미국 채권을 사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의 시민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준이 이자율을 낮춰도 장기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져서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이 언밸런스가 지금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먹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 흑자를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안 사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데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한계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국 채권의 수요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좀 더 으스스한 얘기인데 아까 20만 개를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어쨌건 비트코인을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미국 영토 안으로 넣어버려요. 이게 금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때 벌였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미국으로 쫙 모여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괴금의 대부분을 점유해서 금 본위제가 아니라 달러 본위제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미국에 한 100만 개가 모여든다고 보죠. 벌써 ETF 승인으로 해서 ETF 전체가 80만 개를 갖고 있어요. 네. 미국 정부가 20만 개. 그러니까 미국 주권 아래 지금 100만 개가 있어요. 그게 또 200만 개가 100만 개 더 늘어서 200만 개가 되고 이게 가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된다면 미국 빚이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이네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무언가를 알고 진짜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궁금해요. 이제 교수님의 시각,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실체가 있는 거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탠스가 아직은 강하잖아요. 어떤 시각이세요? 그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우연히 발견해서 10년 전에 이제 책을 쓰고 비트코인 강했다는 책을 쓰고 네. 주변에 책도 주고 알렸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예,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10년 만에 이제 수용을 하는데 실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 별로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요. 지금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강의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데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교수님 또 모실게요.
예,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해서 미국 대선 특집 일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오태민 교수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딜사이트 TV도 여러분 매일매일 보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